통일교의 본산이자 교주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것으로도 알려진 천정궁으로 경찰버스가 향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돕기 위한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지어 올라가는 와중 맞은편 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연달아 내려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천정궁 정문 앞에 내려주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영장 집행 인력이 배치되기도 전 정문 앞에 집합한 신도들은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니를 지키자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도 우의를 나눠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특검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해 압수수색 영장 제시 40여 분 만에 1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각 용산구 소재의 통일교 본부 교회에도 압수수색 인력을 보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고 혐의는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을 시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캄보디아 개발 원조, UN 535국 등 통일교 추진 사업 관련 자료들은 물론 한 총재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들 들었지. 작은 바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 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을 각각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하 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등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뤄질 외환 혐의 수사 때도 협조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적부심은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건강 문제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진짜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에서도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구인 불응,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 구속 적부심 청구와 같은 일련의 대응을 봤을 때 조사 거부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전에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봤습니다. 또 사후에 서명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계속해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외환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도 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응소 9-2부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어제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6시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 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프리젠테이션 140여 장을 준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재판부에 구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100여 장의 의견서를 낸 특검팀도 PPT 100여 장을 제시하며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21대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모스탄 전 교수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시도 기사를 PPT로 띄우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 진술을 봐도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지 나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하며 거동에 이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정도 직접 발언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특검 측의 승리였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법원은 4시간 뒤 피의자 신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다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